교통사고가 나면은 뭐 어떻게 알았는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게 경찰보다도 이 차량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차는 견인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횡단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접촉사고 났어요. 역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건 순찰차가 아닙니다. 저 경광등을 켠 견인차예요. 그런데 어허, 견인차가 한 대, 두 대, 석 대, 여러 대가 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 횡단보도에서 빨리 차를 견인해 가긴커녕 계속 경광등만 켜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기서 차는 견인해 가지 않고 옥신각신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아니 견인차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으면 빨리 차를 견인해 가지. 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시간 넘도록 한 대여섯 대 온 것 같죠? 네. 저 각각 온 그 견인차 기사들이 거기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아하. 결국은 뭐냐면 네. 내가 이 차를 견인하겠다. 어허. 아니다, 나다. 네. 그런데 저기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네. 어떤 기준이 있냐면 가장 먼저 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가 끌고 가면 무리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그렇죠. 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나 이 견인차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른 견인차로 갈 거야 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아무 이의가 없는 이상은 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차가 빨리 차 빼줘야지 아하. 교통도 흐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뒤늦게 도착한 견인차 이 기사들이 네.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하하. 무슨 조직폭력 세계에서 무슨 네. 있잖아요. 네, 자기네 일본식 표현. 네. 일본식 표현 있잖아요. 그거 네. 따지듯이 아하. 여기는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네. 이건 먼저 도착한 네가 가져갈 거 아니야. 야. 이러면서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간다. 이게 다투는 과정에서 아하. 1시간 정도 시간이 소비됐어요. 아. 그러면 저 인근에 있는 교통도 마비될 불편해 줄 거예요. 뿐더러 네. 얼마나 또 저 사람들 불안하겠습니까? 네. 싸우는 과정에서.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먼저 그냥 현장에 도착하면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면 되는데 저 상황에서요 웃지 못할 일이 이런 험악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희영 교수님 대체 뭡니까? 지금 화면에 보인 사건 요거 하나가 아니고요. 사실은 네. 이런 일들이 지난 2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그래요? 건데 이번에 이제 뉴스화 된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름대로 그런 원칙이 있다면 그렇게 빨리 견인해 가거나 뭐 하면 일이 없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느냐. 뭐 우리 구역이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 우리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조직폭력배와 혹은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들이 아이고. 함께 대동이 돼서 와서는 우리 구역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차를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어라고 하니 당연히 먼저 온 분들은 항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조직폭력배나 문신함은 딱 나타나서 아하.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식의 이제 말들을 하고 언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언쟁으로 이어지지만 이게 심하게 그 먼저 온 견인차 차주가 저항을 할 경우에는 심지어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아이고. 했었고 폭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협박이 이루어지기도 아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보세요. 늦게 와놓고 사고 현장에 늦게 와놓고 늦게 온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온 견인차 기사가 견인해 가려고 장치를 막 서두르면 여기 우리 구역이야 우리 구역 이 차 우리가 견인해 간다. 이거 무슨 소리세요? 제가 먼저 왔는데요. 말 안 들어? 라면서 뒤에 있던 조직폭력배 이른바 어깨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문신을 슬쩍 보여주면 그 먼저 온 견인차 기사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전화 통화상에서도 이런 협박이 오갔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협박이었는지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고. 그거 가면 안 되나? 나는 내 영업용 남바다고 내가 못하나 일을? 일을 못하지. 지금 경쟁 중인데 네가 왜 와 맞으려고. 네가 못 잘됐으면 넌 맞았어 나한테. 지금 마지막에 이제 못 달게 했으면이라는 게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게 못했으면 그 말이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정말 무슨 깡패 조폭 같다는 생각 들어요. 지금 이 통화 내용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곳곳에 견인차가 길가에 대기하는 거
보게 되죠. 네네네. 그게 그 사람 사실은 견인차가 대기하는 곳은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그 인근에서 많이 나는 구역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들 같으면은 네. 대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늦게 가도 자신들의 구역이니까 네. 끌고 올 수 있으니까 대기할 필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마 조직화된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사실은요, 이 견인차들이 이 견인만 해서 그 견인 비용만 목적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보다는 네. 훨씬 더 큰 그 이득이 사실은 아하. 저들한테 존재합니다. 좀 네.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요.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요. 이 일당들이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한 4월까지 지난달까지요. 수원 화성 지역에 사고 난 차량 이 견인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대요. 손정희 변호사님. 원래는 강주 지역부터 이런 일을 범행을 일삼았다라고 하하.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일을 총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24세 이모 씨고요. 네. 렌트카 업체 사장입니다. 어허.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 대차, 사고가 나면 렌트카를 맞아요. 운행을 하잖아요. 그게 큰 돈이 되는구나 알게 됐고 그러면 이 사고 대차를 많이 하게 되면 누구랑 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 바로 앞서 본 견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견인업체 두 곳을 끌어들여서 견인하는 비용 그리고 견인업체들이 사고 대차를 소개해주는 수익금을 15%를 나누면서 이런 관계를 지속했다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업체가 그 렌트카 업체 중에 그 수익의 70%는 이렇게 사고 대체로 연계된 그 돈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네. 있고요. 지금 계속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강주부터 수원, 화성까지 올라와서 지금 단죄하지 않으면 뭐 서울까지 그러겠네요. 다른 지역까지 넘어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서울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점차 이 범죄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임신원 변호사님 이거 정말 렌터카 업체와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견인업체 간의 검은 공생관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네. 그 최초에 출동했던 그 견인업체가 네.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정당하게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에워싸고 네. 결국 그 최초에 출동했던 견인업체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그러네요. 예,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네. 업무 방해 사례가 되겠고요. 네.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금 역설이라든가 네. 다중의 이력을 행사하면서 네. 그 해당 최초에 출동했던 견인업체 그 운전사를 그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것들은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또 한 가지 지금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네. 이게 단순한 일회성의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니라 네. 하나의 범죄 단체를 구성하는 듯한 하하. 그러니까 서로 상하관계 위계 질서를 가지고 네.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서 네. 범죄 단체 구성에 관한 처벌로도 하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 상황을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그런 네, 생각이 예. 들어요. 이 현장에 있던 사고가 난 차량 그 운전자분들은 정말 예.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저런 분위기에서는요. 무섭죠. 네. 뭐 덩치는 이런 꼭 조직폭력배 같은 네. 친구들이 내려와서 하는데 이들을 단속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거 그냥 놔두면 조직적인 그 어떤 범죄 단체가 구성돼가지고 네. 이권을 독차지하는 그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일단 이들이 하는 짓이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네. 경찰이나 소방의 무전을 도청하기도 해요. 아하. 그래야지 현장에 출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렌트카 대여하는 거를 보험사 직원한테 겁줘가지고 네. 자신들의 렌트카 그쪽에다가 이 연결시켜주고 돈 받아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차 부서지면 공업사도 소개합니다. 아. 또 거기에다 사람 다치면 병원까지 소개해요. 허허. 공업사, 병원, 렌트카에서 이들이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돈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주 이 생각보다는 큰 범죄입니다. 이 공생의 사슬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정말 이참에 글쎄요. 이게 발본색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조직들은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방이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이 안쪽 노래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뭐 서류팔도 들고 있고요.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노래는 안 부르고요.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업주랑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둘러보고 노래방에서 노래는 안 하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손님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뒷짐지고 둘러봤던 사람들 노래는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업주랑 얘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단속반입니다. 술 판매, 도우미 등 불법 영업 노래방 단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아니 노래방에서 뭔가 불법적인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단속 나왔는데 왜 뉴스파이터가 이거를 다룰까요? 김복준 의원님. 저기 지금 단속을 나온 사람들은 단속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어허. 저기 단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자체에 풍속 관련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거나 특사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네, 부르죠. 특별하면경찰. 아니면 이 관할 경찰관들이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네네. 노래방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 행위는 뭐 뻔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우미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주류 제공하는 거예요. 주류 판매하는 거. 네네. 그런데 아무런 이 단속 권한이 없는 이른바 유령단체, 네. 무등록 유령단체 이름은 이겁니다. 네.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 연합회. 야 이름은 어마어마하네요. 네. 얼핏 들으면 그 국가 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하.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연합회. 그러네요. 충북 연합회. 그렇다면 네. 충북 연합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게 전국적인 단위의 어떤 조직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요. 머리 쓴 거죠 나름대로. 네.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네.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네. 그런 형태의 비리를 어떻게 보면 그 범죄를 저지르다가 아하. 적발이 된 겁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뭐 이런 이 업주들도 만약에 이런 불법 영업 뭐 도움이나 주류를 팔는 마음을 가졌다면 웬만한 단속에는 대비했거나 그냥 혹시 공무원을 사칭하면 헤이 진짜 공무원 맞아요? 이랬을 텐데 어떻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러면? 이 가짜 단속반 일당 등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일단 명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체 제작한 신분증도 있고요. 네. 그럴듯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7명, 8명의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행동 강령도 만들고요. 세상에. 직책까지 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서로 누군가를 호칭했을 때 그 직책까지 부르면서 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럴듯한 단속원으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노래방 업주들이 진짜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2년간 10일에 걸쳐서 무려 6천만 원 상당을 갈취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 씨를 포함해서 8명이 같이 움직이면서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갈취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경찰에 신고한 거 취소해주겠다. 그리고 당신들 노래방에서 원래 술 못 팔지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가능하잖아요. 변경해주겠다. 공무원한테 척탁할 테니까 돈을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상에 2년 동안 이런 짓을 하고 다녔고요. 피해를 보신 분들,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 금액이 6천만 원 정도에 달한대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것도 덩치 좀 좋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노래방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그것도 파일을 들고 있어요. 뒷짐지면서 이건 뭐예요? 노래방 업주한테 이건 뭡니까? 이거 시설 뭐고 지금 술 팔았죠? 그리고 지금 도우미 고용했죠? 이렇게 하면 업주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일반인이 와서 시비를 걸으면 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 부담 갈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전과 37범이에요. 네? 이제 제가 이 사건 했던 그 경찰관하고 얼핏 통화를 한번 했는데 마른 안주가 사고 쳤습니다 그러길래 뭔 소리인가 무슨 그랬는데 말이에요?
마른 안주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아하.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마른 안주 이렇게 지급하던 사람이니까 그 납품하던 사람이니까 이 노래방의 이 성향 돌아가는 영업 형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겠네요. 그거를 미끼로 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전과가 한 37개 정도 되는 하하. 53세의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고를 친 건데 네. 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진술서를 써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112로 신고해가지고 지금 술 파는 거 바로 저 경찰에 신고할까? 아하. 아니면 일단 진술서를 써주세요.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가.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적발되는 것보다는 진술서를 써주고 어떻게 사정을 무마하는 해보려고 거.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거를 미끼로 해서 이제 네. 돈을 뜯어 먹는 거죠. 아하. 이게 이런 사기 행각이요. 물론 노래방이 불법 영업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 영업장의 약점을 알고 이렇게 등쳐먹는 사기꾼들 더 나빠요. 2년에 걸친 사기 행각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반응을 가장해서 돈을 발차고 있다는 첩보를 있어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영업정지하고 하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이제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해서 단속을 당한 거에 있고 이제 그 시민단체라고 하니까 인가된 건 줄 알고 괜히 겁을 먹고 그런 거죠. 뭐 억울한 거죠. 한 부분이죠. 뭐. 자기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신고를 꺼리는 상황도 있었고 진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요. 들이닥쳐가지고 곳곳에 막 사진도 찍고 하니까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장영 교수님. 그렇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아까 뒷짐지고 있는 거 보면 딱 공무원 모습이잖아요. 정말 단속 나오는데 어떻게 네. 이런 사기를 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비리나 불법을 척결하는 시민단체다라고 가정을 해서 와서 네. 이제 이런 거 단속하러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줄게요. 봐주는 네. 조건 돈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하. 문제는 이런 일들을 당한 노래방 업주들이 몇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자체를 경찰에 또 신고를 못하는 게 네. 본인들이 먼저 위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일을 당하고 돈을 뜯기면서도 스스로 신고를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아마도 이 노래방 업주들이 이런 걸 주변에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아하. 경찰에서 이 첩보를 입수를 하고 네. 노래방 업주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라. 네. 근데 노래방 업주들이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설득하는데 경찰이 애를 좀 먹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피해자들이 어떤 진술을 확보를 해서 이 불법 단체 불법 행위를 붙잡았습니다. 이게요. 네네. 이 제보가 들어온 이유는 그 노래방 업주 친구 중에 형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 네. 이 노래방 그 업주가 자기 친구 형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무슨 비리척결 운동 뭐 연합회라는 데가 나와가지고 막 그 겁주고 그래 네. 나만 당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다 하니까 네. 이게 이제 내사에 착수하고 이 적발을 한 겁니다. 네. 이래서 좀 뭐랄까요. 경찰분들의 이 첩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실제로요. 이들이 차린 사무실 간판을 봤더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불법 비리 척결 시민연대. 혹시라도 이거 단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허허 우리 사무실로 와볼래? 혹시 그럴 요량으로 만들었겠죠. 진짜 불법 비리 척결 시민연대라고 간판까지 있는 사무실까지 만들어놨으니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돈을 다 줬을 거예요. 뭐 한다고 200만 원, 뭐 한다고 150만 원, 뭐 한다고 200만 원. 이러다가 쌓이다 보니까 6천만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 달했는데 임신원 변호사님 요즘 범죄 수법이 정말 나날이 글쎄요 발전한다. 전 진화란 표현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의 상권을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포괄적인 걸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동네에서 여러 가지 조직 세력들이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방금과 같은처럼 그 어느 정도의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네. 그 사람 업주의 그 약점을 미끼로 해서 오히려 갈취 행위를 하는 네.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네. 지금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여성 아동 청소년 네. 성범죄 방지단 여청단이라고 불렀는데 아. 예. 그 여청단 사건에서도
자신들이 성범죄 방지 캠페인을 하고 네. 또 청소년들 상대로 여러 가지 뭐 미투 운동에 반대되는 뭐 넥스트 투 미라는 네. 그런 운동을 하면서 경기도에 그것도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로 등록까지 했어요. 아하.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네. 사실상 그들이 그 단체를 설립했던 목적은 네. 이런 노래방이나 네. 성범죄 업소에 가서 네. 자신들이 여청단이라는 신원을 밝히면서 네. 내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아하. 나에게 어느 정도 상납을 하라라는 전형적인 똑같은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불법이 존재하는 곳에 또 다른 불법이 그러네요. 싹트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업주들이 신고하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본인도 신고하면 또 불이익이 받을까봐.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신고하셔서 네. 반드시 이런 사회 불법적인 것들이 맞아요. 없어져야 할 것이고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진 신고를 하면 네. 면책을 해주는 아하. 그런 장치를 네.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저렇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신고를 잘 못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지만요. 어쨌든 꼭 신고가 필요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약점을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래방에서는 정말 노래만 부를 수 있게 장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약점 잡힐 게 전혀 없습니다. 떳떳하니까요. 자, 뭔가 남녀 사이에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봐요. 영상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길가인데 남녀가 차량을 세웠는데 다짜고짜 남성이 여성의 멱살, 목 부분을 잡고 차량에 밀칩니다. 그런데 여성이 비틀거려요. 순간 이 목이 숨이 콱 막혔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재차 흔듭니다, 목을. 여성분이 결국에는 쪼그려 앉아 울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아랑곳 않고 이 여성을 남성이 차에 강제로 태웁니다. 그리고 저렇게 다리까지 올려서 태우고 나서 어디론가 이 차는 향합니다. 아니, 저 상황 보면요. 누가 봐도 지금 소리는 안 들려도요.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저 상황은 지금 위기의 순간이다. 무슨 일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월 26일 새벽 2시경에 울산 대공원에서 찍힌 CCTV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차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CCTV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모습인데요. 네. 저렇게 데이트 폭력의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하. 지금 저 상황이요. 뭔가 직감은 했습니다만 보세요. 여성이 아무런 반항을 못해요, 김복주님. 그런데 무자비하게 남성은 여성의 목 부분, 멱살 부분을 자꾸 흔들어냅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관제센터에서 이거를 지켜보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명백히 공격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성이 대응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대면 네. 이거는 그 주변에 이 사람도 없고요. 인적도 드물겠어요, 예, 진짜. 인적 드물고 그 깜깜한 밤에 힘센 남성의 공격을 여성이 온전히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항 못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사귀는 관계라고 하면 네. 이미 저 남성의 어떤 그 폭력적인 성향, 기질 같은 거는 이 여성이 사전에 알고 있을 개연성이 많아요. 어허. 그럼 저 경우에 저 깜깜한 외진 곳에서 혹시라도 잘못 대응해서 네. 자극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마 저 여성은 그 속수무책으로 네. 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 관제센터 CCTV에 장영 교수님, 저 모습은, 폭행 모습은 찍혔는데 걱정되는 게 저 남성이 저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지금 현장을 떠났단 말이에요. 저 여성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말 너무나 다행히도 네. 지금 저 화면이 CCTV에 찍힌 화면 아닙니까? 네. 저 CCTV가 이제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많은 모니터 중에 하나의 저 장면이 그래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CCTV를 보고 있던 모니터 요원 중에 한 분이 다행히도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걸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싶어서 저 여성을 태우고 가는 저 차량의 뒤에 번호판을 외우고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성이 차에 강제로 실려서 어딘가로 끌려갔다라고 아하. 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경찰에 출동을 했겠죠. 네. 1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와, 진짜 잘했어요. 잡았는데 네. 그 여성은 여전히 그 차에 탄 채 감금되어 있다는 세상에. 표현이 많을 거예요. 감금된 채 발견을 했고 경찰이 발견 즉시 여성을 구출을 했습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앞서 CCTV 보면 차량의 번호판이 저희가 뿌옇게 일단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 CCTV 관제센터의 CCTV가 화질이 괜찮았나 봐요. 저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었고 그 관제센터 요원이 112에 신고하면서 차량 번호를 알려줘서 1시간 만에 경찰이 긴급하게 저 사람을 검거할 수 있었대요. 어떻게 정말 이 CCTV 수많은 통합관제센터니까 수많은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제센터 요원분의 얘기를 저희 뉴스파트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왠지 뒷모습이 화가 났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여자를 이제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이제 목을 조르는 이제 그 장면이 포착이 돼서 위험성이 조금 커 보여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 도착 전에 이 차량은 떠났어요. 여성이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았는데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는 강제로 차에다가 태웠어요. 여성이 너무 놀라서 저항을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차량을 번호를 메모를 했었거든요. 예, 그 뒤로는 이제 경찰분들이 사적 조회를 해서 그 여성분을 이제 구해낸 거죠. 경찰분들이 요번에 잘 하셨어요. 이 관제센터 요원분은요, 마지막에 경찰분들에게 공을 돌리셨지만요, 임신원 변호사님 정말 이 관제센터 요원분의 이 관심, 따뜻한 관심, 그리고 이게 저 여성분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보면서도 저도 놀랐는데요. 네. 아마 이 모니터가 한두 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맞아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십 대 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일단 수십 대는 기본일 거예요. 통합관제센터니까요.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울산 남구를 다 보고 있다 하니까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이거를 현장을 퇴치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신고하는 정신 대단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도 우리가 그런 추정을 해봤지만 만약에 저 상황 때 관제센터 이 요원분이 혹시라도 다른 CCTV를 보느라고 깜빡 이 상황을 못 봤다면 그냥 저 차가 저 남녀가 저곳에 머무는 상황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이 여성 정말 위험한 상황 닥칠 수 있었어요.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엔 폭행으로 시작하잖아요. 아하. 성범죄, 살인까지로 넘어가는 게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1시간 만에 구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차에 감금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1시간 안에 구출이 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더군다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우리가 아까 사안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살인 미수로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정말 CCTV 관제 요원이 순식간에 판단을 해주시고 신고를 해서 가까스로 구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정말 더 이 송순남 관제센터 요원분의 이 적극적인 관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게요. 울산 남구 통합관제센터의 CCTV가 몇 대인 줄 아세요? 1200대랍니다. 그 1200대에서 이걸 장면을 포착한 거예요. 송순남 관제센터 요원분의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비상벨을 누르면 목소리가 들려요. 고정 카메라 말고 이제 투어링 이렇게 돌아가는 카메라는 밖에 이제 비상벨이 있거든요. 간단한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요.
이제 여성이 이제 뒤통수를 만지고 이제 이렇게 목이 조르니까 제가 음성을 켰었거든요. 계속 콜록콜록거리는 그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심각하다는 걸 느꼈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제가 조금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걸 보면 저도 이제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구나. 좀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송순남 이 관제센터 요원님도요, 지금 이제 일이 잘 해결됐으니까 그나마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이 웃음기 있는 목소리로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셨죠. 만약에 정말로 일이 잘못됐으면 아마 본인도 본인 책임인 것처럼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복준 의원님, 이 송순남 요원님의 얘기 중에 비상벨을 누르면 목소리가 들린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요즘에 이제 이 CCTV가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요. 네.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네. 한 곳만 비추는 고정식 CCTV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이런 공원 같은 데 설치한 거는 쭉 돌아가면서 이게 봐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다가 네. 이분도 지금 우리 송순남 모니터 요원 이분 진짜 충실하게 근무하신 분 정말 칭찬해야 되고요. 네네. 이분이 보다 보니까 여성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씻고 이러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영상만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가는 무비 카메라에는 뭐가 돼 있냐면 이 비상벨 버튼을 딱 누르면 거기서 나는 소리가 좀 들릴 수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본 겁니다. 네.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여성이 목을 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는 세상에. 그런 게 이게 고통스러운 그거 어떻게 보면 비명일 수 있어요. 네네. 이게 들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아하. 예, 목을 졸르고 강제로 여성을 이거 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아하. 판단을 해서 경찰이 신고를 한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움직이는 카메라 관련돼서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는 해요. 아하. 이렇게 지켜보다가 혼자서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보이면 네. 목소리를 내가지고 지금 뭐 하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모니터 요원이. 네. 그래서 구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하, 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는 모니터 요원이 목소리만 그냥 듣는 걸로 끝내야지 거기서 대화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그게 협조가 좀 잘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경우도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인지. 아하. 정말 송순남 의원님, 모니터 의원님 정말 충실한 직무하신 겁니다. 새벽에. 정말 그러니까요, 장 교수님. 이 송순남 관제센터 요원분은요, 경찰 신분은 아니에요. 일단 민간인이신데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근무하신 지 3년 차 되시는데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년 차니까요. 그런데 이 통합관제센터가요, 모두 16분이 근무하시는데 4개조, 4분씩 4개조로 3교대를 하시는데 말은 3교대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1200대를요, 이 8시간씩 지켜보고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분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모니터를 보니까 저게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이구나를 눈치를 챈 거지. 맞아요. 영상만 본다면 이 투닥투닥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여성을 붙잡고 있고 마치 아픈 여성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모니터를 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마 그런 연유였던 그러네요. 것 같고, 다만 이분의 촉이 대단한 게 네. 남성의 뒷모습만 보고도 저게 어떤 위급 상황이 아니라 남성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감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여성의 목이 졸리는 데 느낌이고 힘을 잃고 여성이 툭 쓰러지잖아요. 목이 졸렸다라는 거죠. 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울산 남부경찰서가 이제 이분에게 뭐 공로 감사장을 전달하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아무리 억울로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100번 칭찬을 드려도 부족할 만한 큰일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사실 임신원 변호사님, 우리 이제 김복준 의원님은 늘 뉴스파이터 나오셔가지고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적절치 않다 늘 강조하셨는데, 진짜 이런 여성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정부마다 주장합니다만 여전히 여성분들이 정말 이 불안한 사회예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삼진압제를 도입해서 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3번 연속 반복하면 네. 구속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그래요?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법원에서는 네. 아직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분들 아마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건데 네. 지금 수치상으로도 작년에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48,000건이 넘습니다. 아하,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네. 법원에서도 하루속히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저 수치를 본다면 김복준 의원님 이번에는 정말 송순남 관제센터 요원님처럼 정말 따뜻한 관심, 적극적인 관심과 촉 덕분에 이 여성분이 구조되고 구출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데이트 폭력의 이름으로 정말 여성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성, 사귀고 있는 남성이 공격하는 거, 그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방적인 어떤 그 자기 주장, 막 마구잡이 끌고 가기, 뭐 이런 부분이 보인다면 이건 나중에 장래에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여성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심각한 건 그거예요. 본인을 구타하고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자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저 오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걸 거야 아하, 이것도 네. 그리고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맞아요. 존중받을 수 없고 안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요만한 어떤 징후라도 맞아요. 이상하게 폭행이 있다 그러면 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네. 예. 앞서 이 사람이 폭행 이유를 한번 그 CG를 보여주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 전화를, 이 여성분이 전화를 잘 안 받아서 다그치는 과정이 그랬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요즘 공익 광고도 나오지만요, 이건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이고 폭력이고 인권 침해인 거죠. 네. 전화를 받거나 받지 않을 자유는 여성에게 폭넓게 허용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본인 맘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저렇게 밀치고요. 목을 조른다라는 것은 내재된 폭력성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근절되지 않으면 이 여성에겐 더 큰 위험이 닥칠 위험성이 맞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구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행위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지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요즘에 무슨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에서 이 영상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별 범죄도 많다라고 하니 네. 철저하게 여성에게 신변보호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줘야 되고 네. 이 가해 남성에게는 네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여성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범죄일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러니까요. 경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로 우리 송순남 이 관제센터 요원님 제가 칭찬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울산 남구 CCTV 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송순남 관제센터 요원님 그리고 아마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출석했던 최종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버닝썬 사태 얘기해 볼 텐데 일단 승리에 대해서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한 것처럼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그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승리가 피의자로 입건된 지 2달 만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네. 혐의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으면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네. 그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나와요, 김복준 의원님. 18차례나 불렀는데 이게 뒤늦은 영장 신청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신중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구중이 쉽지 않은 이 그래요? 죄명들이에요. 횡령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좌라든지 통신 내역 뭐 영장 이런 걸 하면 영장 전부 다 일일이 청구해가지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네. 통신 영장 받아야 되고요. 계좌 추적할 때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네. 성매매 이제 이 관련 거 2가지 줄기가 제일 크거든요, 사실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있지만 횡령하고 성매매 알선 2개가 사실은 승리 씨의 주요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횡령은 그런 거고요. 네. 성매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중하기 쉽지 않아요. 아하. 성매매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 다 따져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구매자도 찾아서 조사받아야 돼요. 아하. 이런 것 등등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걸로 바로 경찰도 지금 김복준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지 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계좌나 통신 내역에 대한 영장을 일일이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부득이하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영 교수님,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 한번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일단 혐의는 총 4개죠.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증거가 대부분 뭐 거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혐의는 뭐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승리 씨가 부인하고 있는 가장 큰 2개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인데요. 일단 네. 경찰은 이렇게 구속 신청이 길어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그 대동된 여성들에게 어떤 돈이 건네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가 건네진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그 돈을 누가 보냈냐? 승리가 아니라 동업자로 알려져 있는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가 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니까 유 대표는 인정을 했어요. 네. 아 그래, 내가 성매매 대가로 돈을 보냈다. 그런데 네. 승리 씨는 일단 돈을 지출한 내역이 있기는 한데 네.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의 숙박비를 승리 씨가 냈거든요. 네. 그것도 승리 씨 돈이 아니라 승리 씨에게 준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씨 입장에서는 호텔비 내가 낸 거 맞다. 근데 거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난 몰랐다라고 발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횡령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나오죠. 권익성 내에 뭐 네. 승리 씨가 운영하던 뭐 임대 어쩌고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굳이 이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새로 생긴 클럽에 그 어떤 부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기존에 네. 있던 유명한 업체를 들어가서 돈을 받는 형식이 실제로 있긴 있거든요. 다만 그 대가가 2억 얼마가 넘는 게 합당하느냐 이 네. 부분을 다퉈야 되는 건데 일단 승리 씨는 두 혐의를 다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었고 성접대가 이뤄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승리 씨 얘기가 많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찰은 조금 자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입니다. 네. 최종훈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준영 때 모습과는 좀 판약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아무런 얘기도 않고 들어갔어요. 저 모습 보면서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정준영은 어땠을까? 한번 그 상황 보겠습니다. 자, 정준영은 고개를 푹 숙였고 미리 준비해온 또 입장문도 읽었어요, 그때. 저렇게 또 잡힐 입장문도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뭐 굳이 저 모습 가지고 뭘 이렇게 단언하긴 뭐합니다만 일단 또 언론에서는 자세가 비교된다, 뭐 그런 말도 나오겠어요. 최종훈 씨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혐의가 정준영 씨 못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예요. 아하. 특수 준강간 혐의가 뭐냐면 네. 특수 합동해서 여러 명이 중간간은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 대화방 내용의 일부 동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박은정 부장검사님 실에서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하. 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범죄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간간 혐의로 회사원 권모 씨나 다른 일행들도 지금 구속영장에 같이 신청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네.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으로서는 당연히 좀 송구하고 죄송하고 이런 모습을 네. 보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